네, 안녕하세요. 종자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 16년도 1회차 기출문제 한번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웅하지 않고 풍매 또는 충매에 의한 자연교잡을 이용하는 작물을 물었습니다. 자, 재웅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자가 불화합성과 웅성분리성을 이용하는 일대 잡종에 대한 어떤 생산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양배추가 있었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저 서적 해설도 있지만 해설과 같이 자가 불화합성을 이용하기에 재웅 없이 일대 잡종 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재웅이란 거 아마 이런 그 수업 때도 한번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자가 수정 방지를 위해서 하는 일종의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제 다음 기획 시험인 필답까지도 만약에 좀 고려를 하신다면은 필답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 유형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런 재웅 같은 것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 한번 또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놓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우량 종자가 갖춰야 할 조건 아닌 거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발화력이 좋게 하려고 오래 저장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저장을 했다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후속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 종자 같은 경우에는 발화력이 좋은 종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과정을 들어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태가 좋은 우량 종자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저장 과정을 거쳤다 안 거쳤다 이게 굳이 선택사항 갖춰야 될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중 가나다에 대해서 알맞은 걸 골라라. 자, 대부분의 종자의 발화성과 광과의 관계에서 적색광에서는 휴면이 타파된다. 그리고 뭐에서는 다시 휴면한다. 4번에 있는 청색광 그리고 초적색광에서는 휴면이 확실하다라고 일단 여기 정답인데, 자, 광의 파장은요, 식물의 자람이나 웃자람, 엽육의 두께 등 생육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이번 문제와 같이 종자의 휴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적외선에 가까운 적색광 영역 같은 경우에는 휴면을 타파한다 있었고요. 자외선에 가까운 청색광 파장 같은 경우는 휴면을 유도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적색광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이 적색광 효과가 반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휴면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자 소독 중 물리적 방법이 아닌 걸 물었는데요. 1번의 도말법이라는 게 이게 정답인데, 도말법은요, 배지 위에 균액을 스며들게 해서 배양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독과는 관련이 없고요. 배양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상 후 일정 기간까지의 발화율도 혹은 표준 발화 검사에서 중간 발화 조사일까지의 발화율, 자, 정의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 2번에 있는 발화세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보시면 발화능이 있는데, 이건 발화능이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건데, 싹이 나는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기준이고요. 4번의 종자세는요, 종자의 발화 활력 같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과실의 성숙이나 눈의 휴면 또는 잎의 2층 형성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종자 발화를 촉진시키는 물질, 자, 발화 촉진까지 나왔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성숙, 자, 과실 성숙이랑 2층 형성 효과, 발화 촉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정답은 에틸렌이 되는데요. 자, 에틸렌은요, 식물에서 기체 상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과일의 성숙, 2층 형성, 식물의 노화 같은 것들에 주로 영향을 줍니다. 대기 중에 0.1ppm 정도로 낮은 농도만 있어도요, 식물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로에 알맞은 내용을 골라라. 자, 여기서 포인트만 쭉 보도록 할게요. 발화 검사 할 때 퀵 테스트라 부른다. 그리고 종자의 호흡 여부로 인해서 배에 살아있는 조직, 죽은 조직을 구별한다. 종자의 호흡 및 발화력을 측정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바로 3번에 있는 테트라졸륨 검사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테트라졸륨은요, 주요 포인트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로 활력 검사를 하며 시약을 통해 살아있는 종자 혹은 조직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데, 붉은색이나 분홍색 계통으로 변하면 활력이 있는 종자로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감자의 휴면 타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생장 조절 물질 가장 적당한 것을 물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지베렐린이 있는데, 이 지베렐린은요, 발화 촉진 물질로서 활용되지만 휴먼 타파의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자의 휴먼 타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화학적 처리가 지베렐린 처리 중 지베렐린 처리예요. 그래서 감자를 절단해서 지베렐린 용액에 대략 한 1시간 정도 담그게 되면은 담그고 나서 파종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휴면 타파를 위해 사용하는 생장 조절 물질 3번의 지베렐린이 되겠습니다. 종자의 성숙 3단계로 나눌 때 수분 함량 50% 정도가 유지되며 배에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크기만 증가하는 단계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자의 성숙을 크게 3단계로 나눌 때 배가 발달하고 양분을 축적하면서 종자가 성숙하는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바로 첫 번째 포인트 50% 정도 유지, 그리고 크기만 증가하는 단계를 물었어요. 수분만 봤을 때는 배가 발달할 때 80, 그리고 양분을 축적할 때 50이라서 이것만 봐도 사실 정답을 유추할 수도 있지만은, 이 양분을 축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크기만 증가하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자 휴면 양식에 따라서 기작이 다른데 설명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발 휴면은 외적 원인에 의한 휴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발 휴면은 뭐예요? 스스로 하는 휴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종자의 내적, 안쪽에, 안내자죠. 내적 요인에 의해서를 의미합니다. 외적 원인은 뭐예요? 반대로 휴면은 타발 휴면이라든지 외적 휴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어쨌거나 내용이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발 휴면은 내적 원인에 의해서 휴면한다.